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집값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곳곳에서도 지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고 나면은 집값이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 집값의 흐름 어떤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네. 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요.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0.38% 올랐고 특히 아파트는 0.54%나 뛰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가 0.95%, 송파구가 0.92%, 그리고 강남구도 0.84% 오르면서 이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까지 오름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벌써 지난달 넷째 주에 2022년 고점을 넘어섰고요. 양천구도 같은 시기에 예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고점 회복을 넘어서 일부 지역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본격적인 불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을 넘어서 더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 규제가 특별하게 이 규제를 푼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핵심은 바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기대 심리가 실제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가계 대출까지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심리 때문에 집값이 진짜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한은은 데이터를 통해 이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기대 심리가 형성되고 나면 보통 7, 8개월쯤 뒤에는 실제 집값이 최대 0.43%까지 오르고 4개월쯤 뒤에는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공식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3월 이후로 서울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 또 정권 교체로 인한 공급 정책 기대,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군요. 계속해서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야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집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려면 아무래도 대출이 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전 은행권의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가계 부채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NH농협이나 SC제일은행 같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좀 과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를 키운다든가 한동안 서울 지역에서 막아놨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빗장 풀기 움직임이 나타난 건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또 DSR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차주의 미래소득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주는 식의 우회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도권 전세보증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그리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본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꾸준히 시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움직임이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좀 분명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기획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출신인 김효정 국장이 파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국장은 국토부에서
들어서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건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때는 민간 중심의 공급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 중심의 대규모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국정기획위를 이끌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도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메시지만 제대로 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도 국토부 핵심 실무자들을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직접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는 초기부터 강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던지면서 수요 심리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전세나 월세 시장도 같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는 어려운 실소유자들도 지금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불안감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전세와 월세 시장도 좀 요동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 기준으로 서울 전세값은 0.15%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전세값만 따로 보면 0.19%가 뛰었는데요. 이 고덕이나 잠실, 여의도, 또 목동처럼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월세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월세는 평균 0.16% 상승을 했는데 송파구는 무려 0.38%, 용산도 0.34%나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다시 조여지고 있는 데다가 경기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까 이 목돈이 드는 전세보다는 일단 월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보증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대출 규제와 공급 신호를 병행하면서 이 과열된 심리를 좀 진정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시장 심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 이것이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통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보다는 심리와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그 심리를 조금 더 조율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